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본인이 태어난 해로 보는 운세가 되겠습니다. 바로 구성학이라는 학문으로 보는 2020년 하반기 운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명성 1, 2, 3 이분들의 운세는 다 올려드렸는데 나머지 4부터 9까지 운세는 라방을 한번 열어가지고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댓글로 좀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좀 운세를 올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명성 4부터 남은 9까지 그 운세를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명성마다 성향이라든지 개운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디테일이 빠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내년 운세를 말씀드릴 때 본명성 4부터 9까지는 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성학이 뭔지 모르겠다, 본인의 본명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명성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제가 각 본명성마다 생년을 말씀드릴 테니까 굳이 구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운세를 말씀드리면, 본명성 4는요, 기본적인 성향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교성이 좋으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남들의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협상력이 좋고 사람들 자체가 수완이 좋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게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좋은 본명성이 바로 4가 되겠습니다. 본명성 4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추진력이라든지 어떠한 일을 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커지는 한 해입니다. 뭔가를 굉장히 좀 크게 하고 싶어하고 아니면 지금의 일을 탈피해서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진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원하는 목표가 다 이루어지기는 약간 좀 힘든 그런 운세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이라는 노력을 기울이면 돌아온 것은 한 60에서 한 65 이 정도 돌아오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뭔가를 실속적으로 결과물을 크게 낸다 그런 생각보다도 그냥 배운다 이런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취업 운이라든지 면접 운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든지 어떠한 시험 운이라든지 자격증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한 운은 전반적으로 괜찮고 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에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연인관계에서는 이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혹은 명예의 구설수가 오를 수 있는 스토킹을 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귀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운세를 100점 만점으로 친다면 65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본명성 4의 운세인데, 어떠한 것을 너무 크게 확장하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실속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면서 마음을 다지시는 게 보다 더 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수와 사기, 너무 즉흥적으로 마음이 들떠서 어떠한 것을 추진하는 것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방위는 북동쪽과 남서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명성 5의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명성 5로 태어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약간 본인을 위주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물론 봉사하려는 마음도 강하지만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자괴감을 가진다든지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본명성보다는 약간 좀 기복이 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같은 본명성을 하더라도 성공과 실패, 성과가 극과 극으로 좀 나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게 바로 본명성 5의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명성 5의 2020년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꽤나 좋은 운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무리하게 투자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그러시면 약간 좀 불리하고요. 또한 돈이 잘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잘 들어온단 말은 그만큼 돈이 잘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기복이 심한 한 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복은 좀 심하다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약간 좀 실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거치장을 좋아한다든지 보여주기식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은 실속적인 면이 보다 더 강해지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해질 수 있고요. 예술 방면에도 꽤나 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떠한 것을 크게 확장하려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수라든지 손재수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것이 올해 운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혹은 실속을 다지면서 올해 하반기를 대비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성 5의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약 5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명성 5의 흉한방위는 동쪽과 서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명성 6의 하반기 운세가 되겠습니다. 본명성 6의 기본적인 성향은 책임감이 강하며 공과 사를 구분 잘하시고 또한 금의 성분과 같이 어떠한 일을 맺고 끊음을 잘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명성 6의 올해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면요. 큰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고 또한 그 결과물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잘 풀릴 그럴 경향이 큰 게 본명성 6의 하반기 운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혼, 취업, 사업 확장 혹은 이사, 이직 어떤 것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가 올라가고 어떠한 일을 확장하더라도 괜찮은 운이며 가정이라든지 사업적이라든지 직장적으로라든지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일을 추진해 본다든지 잘 계획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명성 6의 하반기 운세는 10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다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운이 좀 따라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흉한 방위는 남동과 북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명성 7의 하반기 운세가 되겠습니다. 본명성 7로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약간 좀 결과물을 잘 내는 편이며 아니면 유흥생활이라든지 인생을 좀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신 분들이고 마무리를 잘 하십니다. 사람이 신용이 좀 좋은 편이고 사주로 치면 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똑 부러지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명성 7의 하반기 운세는 마음에 욕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 한 해입니다.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뭔가 마음이 초조해지고 좀 답답해지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는 불화라든지 다툼이라든지 혹은 상을 치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안 좋은 운세가 기다리는 게 올 한 해 운세라 볼 수 있고요. 큰 투자라든지 재테크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금을 하시고 최대한 현 상황을 유지하시는 게 보다 유리한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약간 답답하고 재물에 막힘이 있을 수 있고요. 손재수라든지 사기라든지 아니면 사소한 실수가 좀 크게 일이 벌어지는 그런 식으로 좀 흉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을 잘 추스리신다면 그나마 운이 약간 좀 나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장보다는 실속을 위주로 움직이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성 7의 하반기 운세는 100점 만점에 한 45점 그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운이 안 좋다고 절대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운이 안 좋으시면 운이 별로 안 좋은 운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것만 알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본명성 8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명성 8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사람들 좀 대범하고 어떠한 큰일이 있더라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본인의 속내를 좀 드러내기 좀 싫어하고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쭉 가는 그런 우직한 성향이 좀 강한 그런 본명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명성 8의 하반기 운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문에도 약간 좀 유리한 편이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약간 좀 실속적으로 어떠한 일을 덤벙덤벙 되기보다는 실속적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길한 그런 운세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일을 하면서 독립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가를 한다든지 임신을 해서 가장이 된다든지 집안 가세를 책임질 일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일에서 독립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운세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일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이라든지 신뢰가 두터워지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생활, 취업운, 시업운, 면접 아니면 어떠한 이사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어떠한 일을 크게 계획하고 계신다면 전반적으로 괜찮다, 길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소한 실수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본명성 8의 하반기 운세이며 운세를 100점 만점으로 친다면 약 한 8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흉한 방위는요 북서쪽과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명성 9의 하반기 운세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명성 9의 하반기 운세를 기다리시던데 곧 구운으로 들어갑니다. 2024년부터는 구운이기 때문에 이 본명성 9에 해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변화가 많은 그런 운세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내년 운세를 말씀드릴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명성 9는 사주로 치면 불화의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 약간 좀 즉흥적이며 좀 매사에 밝게 일을 처리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욱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금방 풀어주고 또 마음이 금방 또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실증도 좀 잘 느끼시고 인생을 좀 재미있게 좀 밝게 살아가려는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본명성 9의 성향입니다. 그러면 본명성 9의 하반기 운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배우자라든지 직장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계하는 단계에서 마음이 좀 답답해질 수도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짜증나고 좀 답답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약간 좀 짜증나는 운세였으면 시간이 흐르면 좀 더 답답해지는 그런 운세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본명성 9의 운세입니다. 재정적으로 기복이 약간 좀 심한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재물적으로 좀 답답한 한 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분들은 당연히 잘 되겠지만 기복이 좀 심한 게 이분들의 올해 운세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직이라든지 혹은 사직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동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또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만났던 연인들과 배우자와 이혼이라든지 별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불리한 운세가 좀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혹은 욱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누르시고 실속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운이 크게 올라간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운세가 좀 불리할 때는 마음에 어떤 것이 강하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삼가하시는 게 좋은 운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명성 9의 하반기 운세는 100점 만점에 약 4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명성 9의 조심해야 될 방위는 동과 서가 되며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본명성 9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흥분하거나 혹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실속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꽤나 길한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